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이 유일하게 상승했고요. S&P 500과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랠리에 조금 부침이 있었는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간밤에 지수 마감 상황이 아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현재 13% 폭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이크론과 반도체 HBM을 계속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그런 호쾌한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흐름 국내 증시에 얼마나 잘 반영될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뉴욕 시작합니다. 일단 뉴욕 증시 마감 흐름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치 랠리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잠깐 좀 쉬어갈 때가 필요했나 봅니다.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그런데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2% 추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이제 젠슨 왕 CEO의 주식 매각이 거의 마무리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하게 뛰어 올랐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까지 이렇게 온기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어쩌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오늘 실적의 전주곡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올랐던 게 반도체가 좋았거든요. 아마도 마이크론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미리 좀 전이가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일단 마감은 1.8%로 마감이 됐고요. 현재 시간외에서는 12%, 13%대에서 계속 등락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암젠이 5%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임상 결과가 조금 불투명했나 봐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저렇게 0.7%까지 빠지는 가장 큰 영향이 좀 됐는데요. 이런 흐름들 한번 쭉 체크포인트와 특징주로 챙겨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뭐 이렇다 할 어떤 지표가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굳이 하나 찾자면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신규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 거래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척도가 나오는 거죠. 71만 6천 건이 나왔고요. 전월 대비해서 4.7% 감소했습니다. 아니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는데 신규 주택 판매가 왜 이렇게 감소했을까? 그게 핵심입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굳이 사야 돼? 라는 심리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것도 사실 예상치보다는 좀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나쁘게 반응하는 그런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흐름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주택 재융자라고 해야겠죠. 지금 갖고 있는 융자보다 계속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걸 재융자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 시장에 들어맞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으면 이제는 신규 주택 수요까지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점점 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눈치 보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뭔가 집을 사거나 뭐 자동차를 사거나 이런 큰 융자가 필요할 때는 금리 계속 떨어진다는데 지금 살 필요 있나라는 생각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계속 무르익고 있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 이 효과가 경제 지표로 나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어제 시장에 가장 큰 화제가 됐었던 중국 관련 이슈들입니다. 아쉽게도 이 FXI라고 하는 iShares 차이나 대형주 ETF가 급락했습니다. 2.75% 빠졌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지지선을 그래도 지키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만약에 무너지면 뭐야 그냥 또 하루짜리였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더 필요할까 찾아봤더니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중국의 이번에 경기 부양책이 뭐 코로나 이후 역대급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지준율이나 금리나
영래포 금리 인하, 금리 인하 통화 정책에 좀 집중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그 다른 것,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업과 가계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 된다. 결국 정부의 재정 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돈을 실제로 쏟아붓는 흐름이 있어야 그게 따라간다는 거죠. 신용도 확대되고 실물 경제 자금 이전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금리를 내려주는 건 자 이제 금리 내리니까 돈 많이 쓰세요라고 유도를 하는 거고 재정 정책으로 정부가 돈을 실제로 쏟아 부어줘야 아 진짜 맞나 보다 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너무 긴 이 디플레이션 구간이 있었고 중국에서도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중국을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맥쿼리에서는 일단 이 정도의 대폭 금리 인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장기 디플레이션의 끝을 알리는 시그널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흐름을 좀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아까 보셨던 FXI라는 그 ETF도 있지만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광산 기업이잖아요. 구리 가격 올라갈 때, 상품 가격 반등할 때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구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빨간 선이 기준선인데요. 기준선 근처에서 등락을 계속 지속하다가 두 번의 바닥을 찍고 더블 바텀을 찍고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게 하락 추세선에서 그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아까 보셨던 FXI 그 지표도 그랬고요. 이것도 그랬고요. 당장 하루짜리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에서 또 필요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찾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번 달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달 남았습니다. 미국의 대선 정말 머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대선과 관련한 서베이가 좀 있었어요. 미국의 기업 임원 30%가 대선 때문에 지금 투자 계획에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미국 기업 임원 한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였고요. 지금 너무 초접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투자 연기 21%, 그리고 15%는 아예 지금 일단 계획을 축소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사실 36이기 때문에 거의 70%에 달하는 기업이 뭐 크게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관심도까지 한번 챙겨봤는데요. 과연 둘 중에 규제 정책이 어느 쪽으로 또 쏠리느냐 60%가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59%는 통화 정책.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통화 정책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현재 정부에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54%는 법인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니까 규제 정책과 법인세 측면에서는 해리스보다 사실 트럼프 손을 들어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2대 1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지율은 해리스가 높다고 하는데 결국 열어보면 트럼프가 되려나? 이런 초접전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일단 잠깐만 연기해봐.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야 될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 미국의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소시에테 제네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퀀타 서비스 그리고 우리의 눈에 좀 익숙한 종목들은 유니온 퍼시픽, 허니웰 같은 종목들이 있죠. 이게 바로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쨌든 미국 쪽으로 계속 가져갈 거잖아요. 트럼프는 미국이 혼자 다 하겠다. 해리스는 동맹 국가들과 나눠서 하겠다. 이런 차이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찌됐든 미국의 제조업을 계속 강화시키려는 그 의도는 중국의 제조업을 압박하려는 의도와 함께 맞물려서 들어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크웰 오토메이션 뭐 이런 종목도 언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번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꼽은 그런 종목들인데요. 여기도 경기 민감주 하나 들어가 있네요. 유나이티드 렌탈스 그리고 누코라는 종목, 이제 철강 관련 기업이죠. 이 종목도 들어가 있고요. 온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에서도 계속 중국과는 맞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되면 이런 리쇼어링 관련주 가져가면 된다라는 평가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 유나이티드 렌탈스 같은 종목들 신고가 달리고 있는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뭐 이런 내용 다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은 역시나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다우지수가 0.7% 하락할 정도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짝 빛나는 이 반도체 섹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쩌면 정말 마이크론을 환영하는 전주곡이었을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뭐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요. 12% 후반, 13% 초반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8.6달러까지 올라오면 단숨에 요 앞에 있는 이 구간까지는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뭐 저항을 좀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큰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일단 분기 실적 좋았던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가이던스가 정말 결정타를 날려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PS 이게 가이던스인데요. 예상치가 1.52달러를 예상했는데 다음 분기 1.74달러까지 나왔고요. 마진도 예상치가 37% 수준이었는데 39.5%까지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마이크론이 걱정을 날려준 거죠. 특히나 이게 인상적입니다. 지난 6월에 올해와 내년에 HBM 주문이 이미 매진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그렇게 HBM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이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거죠. 혹은 그들이 거짓말을 했든지요. 어찌됐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3% 급등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또 그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 굉장히 관심이 쏠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역시나 마이크론 얘기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메타 가져와 봤는데요. 와, 저는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사진 보시면 이게 오리온 AR 글래스래요. VR은 있다면서 사실 이거 어디서 갖고 노나 집에서밖에 못 쓰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거는 진짜 쓰고 다녀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AR 글래스의 프로토타입이 공개가 됐습니다. VR의 새로운 버전도 나왔고요. AR 프로토타입도 나온 건데 일단 뭐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퀘스트 3S라는 새로운 VR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299달러고요. 퀘스트 3가 499달러였기 때문에 굉장한 디스카운트가 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저가형 모델이 나온 거고 덕분에 판매량 증가, QA 증가가 기대가 되는 동시에 애플의 비전 프로가 3,500달러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견제하는데 엄청난 그 갭 차이를 뒀기 때문에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 AR 안경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지만 프로토타입이라서 아직 출시 일정은 미공개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이슈도 여러분들 잘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종목들도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뭐 이런 퀘스트 3S, AR 글래스 이걸 넘어서라도 메타의 주가 자체가 최근에 순항하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메타가 저런 거 만드는 거를 떠나서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M7이 좀 흔들리더라도 메타의 주가가 흔들리지 않으면 추세 자체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M7 그러니까 미국 테크주들의 어떤 대표격으로 최근에 자리 잡게 됐는데 그 명성에 그 기여라도 부응이라도 하듯 최근 들어서 계속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메타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아쉽지만 하락했던 종목 하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자동차에 대한 불안감을 또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도 모건 스탠리네요. 보시는 것처럼 포드와 GM, 리비안까지 들어간 건 좀 인상적이네요. 투자 의견도 내렸고요. 목표가도 내렸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니까 중국 업체들의 생산량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에 소비량보다 900만 대를 추가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업체들이 미국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미국 업체가 재고가 증가하고 구매력이 악화되고 신용 악화되면서 불안감을 노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국내에도 코스피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동차 업종들의 주가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